어떻게 하면 덜 싸우고 더 행복한 관계를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중고 서점 한 귀퉁이에 있던 어떤 책에서 주옥 같은 명언을 발견합니다. 안녕하세요. 작은 변화입니다. 오늘은 밥 프록터의 부의 시크릿이라는 책에 담긴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부부싸움 하지 않는 방법에 웬 부의 시크릿이냐고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곧 설명하겠습니다. 밥 프록터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작가인데 이번 책도 정말 명작이었습니다. 그중 책임감 챕터에 있는 내용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부부싸움 하지 않는 방법에 무슨 책임감이냐고요? 저는 부부싸움을 줄이는 핵심 원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보통 부부싸움을 하지 않으려면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자주 대화하라, 이런 조언을 아마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 것은 부차적인 것이고 이것이 핵심입니다. 바로 책임감이요. 밥 프록터는 말합니다. 승자는 상황이 자신의 삶을 흔들게 허용하지 않는다. 인간이 자기 삶을 살면서 얻는 결과를 책임질 때 그 결과를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는 일을 중단한다. 당신은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없으므로 그들을 탓하는 태도는 부적절하다. 남 탓만 하는 사람은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갇힌 채 삶을 살게 된다. 책임감을 발휘할 때 비난을 멈추고 비로소 자유롭게 성장한다. 이제 저의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육아를 하면서 남편과 자주 다퉜습니다. 다투고 나면 몸과 마음도 힘들고 내가 왜 이랬을까 하는 자책감 등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이 들었습니다. 저의 일상의 에너지를 잡아먹는 뱀파이어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덜 싸우고 더 행복한 관계를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중고 서점 한 귀퉁이에 있던 어떤 책에서 주옥 같은 명언을 발견합니다. 부부싸움의 원인은 각자의 무의식 때문이다. 각자 다른 집안 배경, 경험에서 보고 자라면서 쌓은 무의식이 서로 충돌할 때 부부싸움이 생깁니다. 싸우는 패턴은 늘 비슷합니다. 우리가 결코 알아채지 못하는 무의식의 작용으로 싸우기에 어떻게 패턴에서 헤어나와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지 않기로 서로 다짐하고 방안을 만들어도 일시적 효과입니다. 결국 저는 상담을 받기로 결심합니다. 그럼 무의식을 바꿔야 한다는 말인가? 하고 궁금해지실 겁니다. 아니요, 그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수년 전부터 굳어진 무의식을 바꾸기란 여간 쉽지 않습니다. 여기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부부싸움의 원인이 자기 책임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사실 이를 받아들이긴 어렵습니다. 부부가 싸우는 이유는 다 그 원인이 상대방에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저도 그랬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해주면 내가 안 그럴 텐데 하고 말이죠. 화라는 감정이 왜 생기는지 아시나요? 화라는 감정은 이 사건의 원인이 남에게 있다고 믿기 때문에 생긴다고 합니다. 제가 그동안 화를 냈던 것은 남편의 문제라고 여겼기 때문인데 내면 작업 코칭을 받으면서 부부싸움의 원인은 각자의 개인 내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남편의 행동이 절 거스리게 할 때가 있습니다. 자꾸 흘리지 말라는 물을 바닥에 흘리고 양말을 세탁기에 안 넣어놓고 일상에서 여러 번 부딪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럴 때 자동 반사적으로 또 왜 이런 거야? 라고 남편을 탓하며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화가 날 때 누가 손해인가요? 저만 손해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의 감정과 상태를 돌보는 것입니다. 내면 작업 코칭을 받으면서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은 우리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정적 감정을 느낄 때 다시 평온한 감정으로 순환시키는 능력이 약해서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내 마음이 평온하고 즐거우면 상대방의 실수도 너그럽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내가 힘들고 감정이 부정적인 상태에 있다면 상대방과 싸우기가 쉽습니다. 감정 순환은 제가 좀 더 연습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깨달음보다도 저에게 큰 도움이 된 것은 밥 프록터의 부의 시크릿 책에
책임감 챕터입니다. 감정순환 작업에 초점을 맞추면 감정은 언젠가는 평온해지긴 하지만 자꾸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키는 남편에 대한 원망은 조금씩 쌓여서 언젠가는 터져버렸을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내 책임이라는 생각을 하니 달라졌습니다. 언제나 싸우지 않을 방법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실수에 대해 자꾸 화가 나는 감정이 느껴진다면 내가 일단 지쳤다는 겁니다. 싸움 대신에 쉬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쉬고 나서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이야기하면 상대방도 나도 합리적으로 대화를 이끌어 나가게 됩니다. 내 감정도 그에 대한 결과도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니 저는 오로지 저를 위해 싸움 대신 다른 방법을 찾는 마음의 여유와 선택의 공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런 책임감 있는 자세를 어떻게 쭉 내 것으로 만들까요? 그 방법으로 바프로터는 다음에 확언을 제안합니다. 나는 내 삶과 내 감정, 내가 얻는 모든 결과를 책임진다. 기억하라. 선택은 당신이 하는 것이다. 그리고 분명히 당신은 현명한 선택을 하고 싶은 것이다. 이 문장을 목청껏 말하면 당신의 몸과 마음에 진동이 생긴다. 발화된 말에는 진정한 힘이 있다. 이 말을 10번 이상 반복해 말하라. 각 단어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생각하며 천천히 그리고 신중하게 말하라. 그렇게 하면서 자신을 진정으로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바라보라. 이 책임감 확언을 한 달 동안 매일 10번씩 소리내 반복하면 인식이 매우 날카로워진다. 그러면 자신의 감정이나 특정한 결과에 대해 다른 사람이나 상황을 탓하는 생각이 들 때 마음의 경보등이 켜진다. 뭔가를 비난하는 생각이 뇌 속 스위치를 눌러 정신의 녹음 테이프를 작동시킨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자신의 목소리가 재생된다. 나는 내 삶과 내 감정, 내가 얻는 모든 결과를 책임진다. 바프록터는 책임감이라는 정신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용서는 완전히 놓아버린다, 내려놓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용서하는 법을 배우기 전에는 책임감이라는 정신력을 기르지 못한다는 것이다. 용서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필연적으로 죄책감과 분노라는 가장 파괴적인 감정을 품고 살아간다. 마음에 이 두 가지 악마가 함께 떠돌면 책임감이 자라지 못한다. 비난과 책임감을 동시에 표출할 수는 없다. 비난하는 태도와 책임지는 태도는 좋은 파트너가 아니다. 이 둘은 공존할 수 없다. 지금까지 영상을 보시고 어떠셨나요? 저 개인적으로는 부부싸움을 줄이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깨달음이었는데, 부부싸움 때문에 많은 고민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평온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